차는 이상은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비사가 예를 들어 저처럼 이상 있는 거를 갖다 캐치해가지고 얘기해주고 아 맞다고 그 증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운전도 안 할 뿐더러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차가 내가 보기엔 정상인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차 실망을 하고 이제 막 차를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새 차 뽑아가지고 저희 집 사례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저희의 장점이 그거예요. 고객들이 뭔가를 만졌을 때 이제 커스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고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다 체크를 해요. 얼라이먼트 할 때 그냥 얼라이먼트만 보는 게 아니고 서스 높이 측정하고 그 차의 옵션 코드, 비크로더 다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차량인데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아니면 스포츠 서스펜션인데 뭐 다른 걸 바꿔서 더 다운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커스텀을 해요. 느끼는 BMW는 저도 BM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이나믹해요.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얼라이먼트가 엄청 틀어져요. 뒤쪽이. 그래서 뒤쪽이 뭐 상당히 민감하게 틀어지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다 보면은 그 수치 뒤에 뭐 한 0.1, 0.2 가지고도요. 이 느낌이 완전히 진짜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수백 번, 수천 번 얼라이먼트를 봤지만 시운전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아 느낌이 그 조금으로 느낄 때마다 진짜 이렇게 뭐랄까 틀리죠. 야 이렇게까지 틀리냐. 최근에도 M3 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BM이 거의 전체적으로 좀 약간 우측 쏠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차들이. 전에 차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BM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차량들이 좌측보다는 우측 쏠림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잖아요. 네, 우측에 구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고객들이 구배 지금 제가 지금 그 우측 쏠림이라고 이제 판명을 내릴 때는 고객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측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핸들을 살짝 터치해가지고 수평을 잡아줬는데도 계속 우측으로 가야 우측 쏠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타를 해줬는데 좌측으로 간다. 그럼 우측 쏠림이 아니에요. 그 쏠림 판정 내리는 저쪽 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쏠리지 않으면 안 쏠리는 거예요. 다르겠네요. 네. 우측 코너, 좌측 코너. 우측은 약간 뭐랄까 이제 가볍게 들어간다면 좌측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 핸들이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 그러면 차선 변경할 때도 한쪽은 자세를 빨리 잡는데 네. 한쪽은 자세 잡으면서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네.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낮을 때는 불안정하지 않는데 속도가 높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복하는 그런 부분도 좀 좌회전할 때는 빠르다고 보면 우회전은 좀 약간 느리다는. 우회전했다가 놨을 때 네. 이제 리턴되는 게 좀 편차가 있다는 얘기네요. 확률적으로 우측 쏠림이 좀 많이 있네요. 있죠. 네, 그러니까 터치해 놓으면 직진으로 가다가 아니면 왼쪽으로 네. 갈 때도 있긴 한데 조금 확률적으로 우측 쏠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할 거. 많이 가면 또 이쪽으로 많이 가면 또 전체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를 한쪽을 틀리게 하면 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캠버는 이쪽 따로 의미가 있는데 토는 이쪽 값과 이쪽 값을 플러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많이 하든 이쪽을 많이 하든 이제 두 개를 합한 값이 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은 편차를 줘버리잖아요. 그럼 핸들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은 묵직하게 그냥 그대로 도는데 우측은 지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가볍다는 얘기. 가볍고 요격이 듯한 그런. 차는 이상은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비사가 예를 들어 저처럼 이상 있는 거를 갖다 캐치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아 맞다고 그 증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시운전도 안 할 뿐더러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 차 내가 보기엔 정상인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차 실망을 하고 이제 뭐 차를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그 레인지로버나 이런 차들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새 차 뽑아가지고 저희 집 사례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얼라이먼트가 잘 맞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도 이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저도 어쩌 드라이버잖아요. 내 차를 타는 오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얼라이먼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라이먼트의 중요성과 편안함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천지 차이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네. 진짜 차이. 솔직히 그 저희는 얼라이먼트에 대한 엄청난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얼라이먼트 시스템 투자되어 있는 게 한 1억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리프트가 국내에 저희 하나밖에 없는 리프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돈보다는 뭔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얼라이먼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잘 맞췄을 때 어떻다라는 걸 아니까. 장비는 고생하셨습니다. 고객님 보신 거는 뭐 이루어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돈이 많아서 이런 비싼 리프트를 쓰는 게 아니고요. 리프트를 사실 이제 저런 고급 리프트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얼라이먼트를 사실 0.1, 0.2 아니면 뭐 1mm 이게 여기서 수치로 봤을 때는 크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그게 미세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캠 어저스트, 뭐 토우 어저스트를 0.1을 움직였으면 여기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 턴테이블이 안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저는 0.1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2를 움직이기 위해서 5를 움직여야 1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를 뛰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자가 이제 저는 사실 그 전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서 계속 그 어떤 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운전 하고서 느낌 이상하면 다시 올려서 다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얼라이먼트 2번, 3번 보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돈을 한 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러니까 조금 돌아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동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맞췄어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차고 세팅을 한 게 지금 좌측이 약간 더 높게 세팅이 됐어요. 한 10mm 가량, 아니 10mm 정도는 아니고 한 8mm, 아까 이게 350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한번 차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승차 높이가 좀 변한 거고, 한참 세워놓으면 한 8mm, 9mm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도로가 약간 우측이 굽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똑같게 하거나 요 세팅보다는 이쪽이 약간 높은 세팅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쏠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얘도 쏠림에 어떤 영향을 줘요. 차고 높이도. 그래서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귀찮더라도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 놓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고객님 차에다 또 저걸 설치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특이사항 없이는 이게 변화가 막 팍팍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기적으로 다 이 차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생각보다 원래 고객님이 스포츠 서스펜션인데 다운이 많이 안 된 거예요. 네. 네, 다운이 많이 됐으면 얘가 벌써 네거티브로 많이 넘어가요. 사실은 하면은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객님은 보셨지만 실제로는 틀어진 거예요. 네. 진동이 저는 느껴져요. 상당히 느껴지시다고요? 한 150 정도에서 시트가 다 떨어요. 지금 130 넘어서부터. 네, 약간 진동 그런 지금도 계속 지금 140 정도 되는데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쏠리는 거는 아까보다는 갈팡질팡하진 않아요. 근데 우측으로 약간 가려고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타이어 때문에. 아니요. 이미 스위치를 했기 때문에 타이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얼라이먼트 전체적인 그 레이아웃이 안 맞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고객님이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처음 느낌이나 그 이상 느낌이실 거예요. 느낌이 그냥 차선 변경 해보시면 그 옛날에 그 땡땡함이 저는 이쪽이 가볍게 가면서도 약간 타각을 더 줘야지 간다면 이쪽은 그냥 살짝만 돼도 일로 가면서 네. 주행할 때 항상 이쪽에 힘을 줘야 되니까. 네네. 저도 약간 민감한 편이라 네네. 이게 안 맞으면 어딘가 모르게 장거리 뛸 때는 엄청 네. 피곤합니다. 신경을 쓰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네. 그리고 뭔가 이게 항상 돌발적이잖아요. 이게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됐다가 어느 순간에 돌발을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죠. 저도 고객님들처럼 민감하신 분들하고 어떤 드라이버로서 성격이 똑같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런 걸 못 넘겨요. 뭐 특징성도 이거는 그냥 바로 간다고 봐야겠네. 근데 저는 약간 이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거의 한 80% 이상은 거의 반자율주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손 놓고도 뭐 카톡을 보내도 될 정도의 어떤 직진성이 확보가 되는데 두 손을 놓으면 네. 불안해서 네.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없을 거고요. 여기서 그래도 또 오시는 길이 멋이니까 지금 여기 도로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요거를 저희가 좀 탈 거예요. 그래봐야 한 10분, 15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고정을 해주면서 가야죠. 그냥 쫙 라인을 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헤드를 싹 보타를 해줘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느낌을 저도 이제 시운전을 엄청 많이 하니까 알잖아요. 오실 때 이상이 있었던 거, 그리고 술이 되고 나서 이상이 이제 잡히는 거. 그거를 뭐 저는 100% 확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1년이면 수백 대, 그러니까 시운전 횟수가 저희가 한 몇백 번이 되니까 이제 그 느낌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고객님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죠. 여기 도로가 이제 화물차 지나가서 굉장히 안 좋은 도로거든요. 이제 이런 데 딱 지나갈 때 이제 완전히 달라요. 대고 있는 거랑 힘을 주고 약간 힘이 들어간 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깨가 아프죠. 그리고 고속 주행할 때는 더 손을 좀 살짝 꽉 쥐어야죠. 네, 불안하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안했죠. 네. 그러니까 공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쫀쫀한 맛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최종적으로 자,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작업한 거 보이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공기압 저희가 체크했던 거고요. 공기압은 36, 37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만 36, 나머지는 다 37 들어가 있었네요. 이제 처음에 차고 측정한 건데 지금 뭐 굉장히 뭐 스탠다드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또 운전을 해보시면 차량 상태에 또 변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차 타보시고 저 카톡이나 뭐 저기 문자로 피드백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